네, 말로 하는 소소한 일상 말소영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은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죠. 무역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하락을 한 이후로 요 시점이죠. 요 시점. 4월 4일, 4월 7일 이 부근으로 해서 다시 급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나스닥백을 반영하는 QQQ 차트인데요. 410불까지 내려왔다가 402불은 뭐 순간적으로 찍었겠지만 410불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전고점인 540불 언저리까지 와 있습니다. 와 정말 540불이 와, 전고점이었는데 벌써 530불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제 QQQ 말고 TQQQ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배수 투자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빠를 때 회복이 더딥니다. 저는 뭐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배수 투자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수 투자는 지양하자주의고요. 저는 장기 투자자이면서 적립식 투자자이다 보니 배수 투자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서 평단을 끌고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이럴 때 손실을 봐요. 손실이라는 건 손해를 본다라는 부분이죠. 상대적인 손실, 상대적인 손해. 그래서 배수자는 좀 지양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QQQ로 돌아와서 지금 MACD 같은 경우는 하락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가도 다시 하락을 깊은 하락으로 갖고 가지는 않고 약간 아직은 힘이 남아있는 영역에 보이고요. RSI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한 7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이 정도면 과열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레리 윌리엄스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매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과열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변화,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시장에서 발표되는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월 자동으로 매수되는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에 추가 매수는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S&P 500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S&P 500의 세배 지수도 여전히 고점이랑 간격이 크죠. 그만큼 이제 배수 투자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부분입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나 엔비디아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엔비디아의 생태계, 원래 있었던 생태계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던 그런 생태계들이 공개가 되면서 엔비디아는 정말 앞으로 시대를 이끌 만한 회사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봅니다. 153불이 올타임 하이였는데 지금 현재 한 143불 정도, 한 10불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 고점을 향해서 RSI라든가 윌리엄스 R 지표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지만 MACD에서도 여전히 상승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좀 더 샀어야 되는데 쫄보라서 못 사는 겁니다. MACD를 보고 이 정도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두 번이나 가르침을 줬죠. 100불 이하에서 엔비디아는 사도 된다라는 명확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팔란티어 테크입니다. 팔란티어 테크가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죠.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는데
저는 팔란티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주종목으로 갖고 가려고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공부도 좀 했고요. 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공부를 했는데 매월 사지고 있긴 합니다. 매월 사지고 있기는 한데 조정이 있을 시 이런 조정이 있을 시마다 조금 더 비중을 담아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요거 조금 연결해 볼까요? 요거 조금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연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 벽이 상당한 벽이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벽을 뚫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이 벽을 뚫지 못하고 한 360불 정도 되는 벽인데 이 벽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고 있다. 테슬라도 사실 일론 머스크 리스크죠. 일론 머스크의 말말말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여전히 요즘엔 로봇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여전히 테슬라의 기업의 가격, 즉 매출은 테슬라라는 전기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전기차가 뭔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더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로봇 보셨죠? 로봇을 보면 이거는 사람의 영역,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 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좀 꽤 크게 오르고 있는 TSMC입니다. TSMC가 왜 오르는지 한번 좀 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굵직굵직한 기관에서 매수 목표 주가 220달러를 불렀네요. 엔비디아와 뭔가 같이 된 AI 데이터 센터 뭐 등등에 관련된 결국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조금 매수를 했어요.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매수를 했는데 여전히 저번에 한번 떨어졌던 부분, 요 부분 반도체들은 딱 요 기점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134불이었는데 지금 200불이에요. 거의 뭐 한 60-70% 정도 올랐다. 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하죠. TSMC는 그냥 독보적인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그리고 저는 더 추가적으로도 조정이 오면 매수 예정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자동으로 매수하는 QQQ나 VO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더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진짜 장난 아니죠. 이 점프를 한 이후에 보통 이 점프를 하면 이걸 갭을 메우려고 다시 내려오기도 하는데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는 데에서 의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좋은 방향성이고요. 조금 각이 꺾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끌고 가고 있다. 5일선을 전혀 뚫지 못하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죠. 올타임 하이를 찍는 건 시간 문제다. 오히려 저는 지금 최근에 구글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글에 대한 조정이 조금 있고요. 저는 한 요 정도의 언저리에서 좀 매수를 해볼까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요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이거 그냥 긋는 겁니다. 대충 이런 방향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구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구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구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회사다 라는 부분의 결론에 다다랐고 한 160불 초반까지만 오면 매수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제가 비중이 좀 크긴 한데 아마존 참 잘 못 가요. 좀 아쉬운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이 착 가주면 좋을 텐데 잘 못 가준다. 하지만 이 회사의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장기 보유가 가능한 회사다. 근데 힘이 좀 없다. 애플도 힘이 좀 없다.
애플이 약간 좀 뭔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많이 통제되는 어떤 그런 기업의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렇다고 뭐 애플 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소비자를 거느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뭐 혁신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뭐 제가 봐도 뭔가 눈에 띄게 혁신이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죠. 하지만 뭔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런 회사고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또 한 번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기술적 혁신을 경험하게 해줄 그럴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벅셔 해서웨이 지금 아주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회사고요. 왜 그러냐? 지금 달러를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한 1,350원, 6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달러를 좀 바꿔놓은 게 있는데, 그 달러들은 고스란히 벅셔 해서웨이의 주식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기본적으로 벅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번에 주주총회를 다녀오면서 신뢰에 대한 영역에 진입을 했고요. 요 200일선이죠. 200일선까지 만약에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살 거고요. 제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뉴스는 벅셔 해서웨이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나오지 않죠.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 시점이 오면 벅셔 해서웨이를 상당히 큰 비중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벅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이번에 대거 매수했다라는 주식이 바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인데, 코로나 맥주를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 제가 매수를 한 180불 요 정도 선에서 했던 것 같아요. 요 정도 선을 갖고 있는데 엄청 빠졌죠. 지금도 사실 하락 추세에 있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자동적으로 매월 한 주씩 사보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것 같고, 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그릴 만한 회사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의 과정을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막 세게 매수는 하지 않겠다라는 요 정도의 하락세라면, 아직 하락세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관세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이 회사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요렇게 박살난 건 다 관세에 대한 영역 때문입니다.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웨이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죠. 정말 이 회사는 도대체 뭘까요? 그냥 가만히 그냥 꾸준히 막 올라간다. 도대체 정말 뭘까 이 회사는?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봉을 보면 정말 아쉬운 게, 제가 여기서 살려고 하다 많이 못 샀어요.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샀던 것 같아요. 제 평단이 요 정도 20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말도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정말 무서운 회사입니다. 특징은 있어요. 박스권을 그리고 한번 올라가고 박스권을 그리고 한번 올라간다.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다시 한번 박스권을 그릴 겁니다. 근데 그 박스권을 깨고 다시 내려오냐? 이게 없어요. 그게 참 아쉽죠. 그리고 매월 자동으로 사지고 있는 화이자인데요. 화이자는 뭐 꾸물꾸물 올라오긴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그냥 저점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씩 매수해 둔다, 이런 생각으로 사고 있습니다. 왜 화이자를 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결국 모든 AI라든가 모든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활동들이 다 결국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뭔가 아플 때 빨리 고칠 수 있는 약을 만들고 이러는 것에 좀 집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이제 보통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템퍼스 AI라는 회사이고요. 이게 이제 원격 진료 의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힘센 헬스라고 해서 이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도 좀 애매하다. 너무 영하고 너무 급등했다, 이런 부분이 좀 보여서 오히려 이쯤에서 제가 좀 이 회사를 알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요쯤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었다면 얼마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담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커요. 작지 않아요. 작지 않고 힘스 앤드 허셀스도 작지 않습니다. 작지는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이제 좀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데 이 회사는 지금 뭐 이 정도에서 좀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긴 하는데 아직 이거를 가지고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내리기엔 좀 애매하고요. 올라갈 수 있는 오히려 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모았을 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라는 회사도 양자 컴퓨팅, 퀀텀 컴퓨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좀 조정 중이다. 어마어마한 상승. 이 상승은 사실 뭐 양자 컴퓨터계 엔비디아가 되겠다 이 발언 하나로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던 건데 사실 의미 없죠. 뭐 그건 말이니까요. 다시 내려오고 있는 형국이고 만약에 요 200일선까지 도달한다면 좀 더 사서 조금 더 사서 모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잠깐 소개드렸던 힘스 앤드 허스 그다음에 템퍼스 AI 요 두 개의 회사가 조금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고요. 최근에 관심 종목에 또 올려놓은 게 이제 SMR 관련돼서 상당히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자로 소형 원자로 관련된 부분에 자본을 투입하겠다라고 서명을 하셨죠. 왜냐하면 그만큼 전력이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전력에 대한 이슈는 향후 10년 이상, 20년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뉴스케이 파워라든가 오클로라는 회사도 있어요. 이런 오클로라든가 넥스트라 에너지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넥스트라 에너지를 제외하고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같은 이런 회사들은 재무제표가 아직 좋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요. 유일하게 이제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종목에 담아놓긴 했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그림도 그렸었죠. 이 회사를 왜 관심 종목에 담아놨냐라고 하면 이 회사는 이미 전력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매월 조금씩 사모아 가보자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기는 한데요. 애매합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한번 확 크게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반등을 하고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아직 뭔가 확신이 좀 없다. 이 월봉상에서 요 흰색 101선이죠. 여기까지 왔었을 때 사실 여기서 샀어야 됩니다. 여기서 샀어야 돼요. 60불 선에서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라는 거죠. 그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47불까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뭐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거까지 잡는 거는 뭐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찌됐건 이 넥스트라 에너지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관심 종목에 올려놨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데 여기도 꽤 큰 회사죠. 넥스트라 에너지가 아마 제일 큰 에너지 회사인 걸로 알고 있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꽤 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여기도 좀 급등했죠. 그러니까 아마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그다음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렇게 세 개가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고 넥스트라 에너지는 약간 좀 다른 방향성이지만 결국은 여기는 이제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자원의 에너지, 뭐 석탄, 석유, 뭐 등등등. 근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뉴스케일 파워, 오클러 같은 경우는 소형 원자로 관련된 어떤 그런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오늘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코어 위브 오늘 아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더니 갑자기 좀 빠집니다. 변동성 상당히 크네요. 아까 5%까지 오르는 거 제가 봤었는데 158불을 찍고 확 내려오고 있고요. 처음에 상장한 후에 확 올랐다가 쫙 빠졌어요. 33불. 제가 이거 봤습니다, 이날. 이걸 봤는데 지금 33불에서 150불이니까 5315죠? 5배가 올랐습니다. 5배가 무려.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는 주식이고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주식인데 어찌됐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 관심 종목에도 올려와 있지만 아직 공부를 못했어요.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냐. AI에 관련된 걸 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IPO 이후 코입의 펀더멘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랠리가 너무 강력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코이브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는 있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켈그룹이라고 이제 이번에 주주총회 갔을 때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부분인데, 그냥 움직임 자체가 크게 뭔가 없던 움직임이 있는 그런 회사 같지는 않아요. 여기도 보험업을 주로 이제 인수를 해서 하고 있고, 플롯이라는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는 회사인데, 약간 벅셔에서이랑 조금 비슷한 회사인데, 벅셔에서는 지금 하락세를 가고 있고, 마켈그룹 같은 경우는 약간 QQQ랑 비슷한 느낌이죠. QQQ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다. 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속슬 오늘 3%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7불에서 지금 한 18불 정도니까 7불에 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배 정도 올라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XBI 뭐 꾸죽꾸죽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ETF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꾸준히 살 수 있는 이런 부분 아주 좋고, 사실 이제 XLU라는 어떤 ETF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그 유틸리티 섹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전력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좀 너무 광범위해서 그리드라고 해서 요 ETF도 좀 찾았는데 상승세는 어마어마하긴 한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이 조금 애매해서 못 샀습니다. 바보같이 100불짜리가 지금 135불이 되어 있습니다. 2불 정도 되어 있네요. 정말 끝판왕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도 꾸준히 사고 있는데 조금 여기서 정체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CIBR이 제가 알기로 어젠가 오늘 올타임 하이를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끝도 없이 가죠. 보안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거는 그냥 꾸준히 사 모으면 된다. 로보트, 보안,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틸리티 섹터인데 여기까지 추가를 해서 꾸준히 모아갈 예정입니다. 이쪽 섹터는 앞으로 줄어들 여지가 없다. 줄어들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주식시장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미국 주식시장 지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이라는 모욕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모욕하면 안 되죠, 사실상. 아무리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응, 이렇게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을 모욕한 그 주체와 그 관련된 국가들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고, 특히나 지금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어떤 이슈가 상당히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오늘 내일 일은 아닙니다. 되게 오래된 내용인데 이번에 한 번에 바로 잡지는 못해도 바로 잡을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달러에 대한 약세, 그리고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국, 이런 부분들을 다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체제로 들어갔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반드시 돈을 풀 겁니다. 시장에 반드시 돈을 풀 거고, 그 풀린 돈들은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 같다. 즉 자산시장의 버블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버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들을 한국 쪽으로, 저는 뭐 다른 개별 주식은 투자하진 않을 거고 한국 쪽의 인덱스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단기적인 방향성 한 20%에서 30% 정도는 먹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기계적인 투자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돈을 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